여러분, 요즘 일본 많이 시끄럽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금 지지율도 27%까지 떨어지고요. 경제는 뭐 말이 아니게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어려워질까? 왜 어려워질까? 뭐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지금도 일본은 판을 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베노믹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N저를 계속 끌고 가서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게끔 독려하겠다.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 실제 일자리를 늘리지 않겠느냐. 그만큼 이익이 났으니까. 일자리를 늘리면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경제는 선순환된다. 이게 지금 아베노믹스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도 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밀고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도 이 정책을 끝까지 밀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엔저가 워낙 심각하니까 말입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냥 쓰겠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얼마나 박살났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조 9,532억 달러가 됐습니다. 3조 대 4조가 깨져서 3조 대까지 내려갔다. 이것은요, 1992년에 3조 9,0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 30년 만에 최악이란 뜻이에요. 30년 만에 최악.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 경제가 이제 정확히 잃어버린 30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2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엔저가 심각해지니까 실제로 GDP가 3조 9,532억 달러로 떨어지면서 그만큼 30년 만에 최저, 잃어버린 30년이 된 그 확인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참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 열악하냐고요? 1992년 당시에는 여러분, 1992년 당시에는요, 쉽게 말하면 세계 경제의 15%를 일본이 차지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이나 유럽에 밀려서 점유율이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4% 수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무너진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일본과 독일이, 일본이 3위입니다. 1등이 지금까지는 미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이 2등이고 3등이 일본이고 4등이 독일이었거든요. GDP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은 26조 3,01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올해는요, 독일이 일본까지 앞선다고 해요.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까지도 이제 앞서게 되는 거죠. 독일은 4조 904억 달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일본은 4조 932억 달러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N저가 되면 일본에서 생산한 N으로 했던 것을 달러로 환산을 하면요, 4조가 깨진다는 이야기. 4조가 깨진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추락, 이거는요, 우리의 추락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보면 우리 GDP는 예상보다 굉장히 낮죠. 2023년 기준으로 1조 6,411억입니다. 1조 6,411억 달러. 예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본이 이렇게 3위를 굳건히 지켜간다면, 4조 달러를 지켜가려고 그러면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N달러 환율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9월 20일 기준으로 143.2일까지 추락했거든요. N저가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 말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계산한 걸 보면 말입니다. 예, 일본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올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3조 9,532억 달러가 되지만 독일은요. 이거보다 좀 웃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얼마나 웃돌 거냐. 뭐 떨어진 것은 마찬가지지만 4조의 인근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인구가 8,388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본은 1억 2,558만 명이거든요. 그 인구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1인당 GDP는요. 독일이 일본보다가 15,000달러 이상 앞서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000달러. 결국 말입니다. 일본의 추락은 확실하게 현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 그 상황이 아마 재현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아마 이게 역전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엔화의 약세가 사실 일본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또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분간 이게 엔화로 환산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일본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이 걸렸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대로 가면 1990년대하고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4조가 깨지면서 1990년대하고.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1990년대에 일본은 디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일본식 불황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황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10년이다,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야기하기는 아베노믹스가 좀 치고 올라갔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0년이나 이런 데는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말입니다. 예, 아베노믹스의 끝이 잃어버린 30년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일본 경제의 추락, 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요. 대한민국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일본은요. 예, 이게 경제의 어떤 발전 속도나 또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게다가 중국이 또 우리하고 발전 속도나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사합니다. 그러면 일본이 겪는 거 우리가 또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겪는 거 중국이 겪을 수 있겠죠.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산업은 이게 발전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일본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 아니 일본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게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게 국가 지도자도요. 개인의 어떤 욕심보다는요. 국가의 발전을 아주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일본의 추락이 너무 오랫동안 아베노믹스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게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결국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이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깨어있는 국민이 돼야 된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